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31일 경주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에 바로 그 무대에서 삼성전자가 역사를 쓰려 합니다. 세 번 접히는 스마트폰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독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댓글 릴레이는 첫 글자 남기기입니다. 댓글을 남겨주는 한 분을 매달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름 첫 글자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트라이폴드폰이라고 부릅니다. 접으면 일반 스마트폰, 펼치면 태블릿이 되는 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국 화웨이가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트라이폴드폰을 내놨습니다. 메이트 XT라는 이름으로요. 시장은 중국이 선점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제 답을 내놓습니다. 늦게 나온 만큼 기술력으로 압도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삼성은 이 폰에 배터리를 3개나 넣습니다. 각각 크기가 다른 배터리 3개를 본체 각 부분에 나눠 배치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의 지난 9월 공개된 특허를 보면 이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작은 배터리는 후면 카메라가 있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중간 크기 배터리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는 중앙 부분에 배치됩니다. 가장 큰 배터리는 접었을 때 나머지 두 부분 사이에 들어가는 세 번째 부분에 탑재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무게, 균형 때문입니다. 하나의 큰 배터리를 넣으면 한쪽으로 쏠립니다. 폰을 펼쳤다, 접을 때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3개로 나눠서 각 부분에 적절하게 배치했습니다. 발열 문제도 있습니다. 큰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배터리로 감당하면 열이 몰립니다. 하지만 3개로 나누면 열도 분산됩니다. 전압 관리도 쉬워집니다. 삼성이 폴더블 폰을 처음 만든 건 2019년입니다. 갤럭시 폴드가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 뒤로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접는 시대가 옵니다. 삼성은 이번 APEC에서 실물을 공개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봅니다. 각국 정상들이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도 참석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공개가 아닙니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도 행사장에 나갑니다. 별도 세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글로벌 인사들과 교류하며 한국 기술을 알립니다. 배터리 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업계는 5000mAh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갤럭시 폴드 7이 4400mAh입니다. 그보다 600mAh 이상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 폴더블 역사상 처음으로 5000mAh를 넘깁니다. 일각에서는 5600mAh까지 예상합니다. 화웨이 메이트 XT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수준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펼쳤을 때 약 10인치입니다. 태블릿 수준의 대화면입니다. 접었을 때는 6.5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씁니다. 카메라는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입니다. 1000만 화소 망원, 1200만 화소 초광각도 탑재됩니다. 일부 유출 영상에서는 100배 줌 촬영 기능도 보입니다. 삼성 폴더블 역사상 최초로 잔망경 렌즈가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입니다. 최신 칩셋입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업계는 약 40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접는 혁신적인 폼팩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할 만한 가격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삼성은 이 제품을 전 세계 5만 대만 생산합니다. 한정판입니다. 희소성 전략입니다. 갤럭시 폴드 7은 월 26만 대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트라이폴드는 총 5만 대만 만듭니다. 5분의 1 수준입니다.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입니다. 이건 실험입니다. 시장 반응을 보는 겁니다. 완성도를 높이고 다음 모델을 준비하는 전략입니다. 출시는 언제일까요? APEC에서 공개하고 11월에 정식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 시장에 우선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도 검토 중입니다. CNN은 삼성이 트라이폴드를 미국에 출시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화웨이는 작년에 먼저 내놨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기술력으로 차별화합니다. 화웨이는 지자 형태로 접힙니다. 병풍처럼 접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지 형태입니다. 듀얼 인폴딩 방식입니다. 메인 화면을 중앙에 두고 양쪽 문이 안으로 접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더 안전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접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됩니다. 화웨이 방식은 일부가 바깥으로 노출됩니다. 긁히거나 깨질 위험이 큽니다. 삼성 방식은 모든 화면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훨씬 안전합니다. 이게 삼성의 강점입니다. 기술력입니다. 완성도입니다. 지금 폴더블 시장 1위는 화웨이입니다. 2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 45%입니다. 2위는 모토로라로 28%입니다. 삼성은 3위로 9%입니다. 점유율만 보면 밀립니다. 하지만 기술 경쟁력은 다릅니다. 삼성은 폴더블의 원조입니다. 2019년부터 쌓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힌지 기술이 탄탄합니다. 디스플레이 기술도 앞섭니다. 이번 트라이폴드가 그걸 증명할 겁니다. 2주 뒤면 세계가 압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압니다. 배터리 3개를 넣는다는 발상.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이 한국특허정보원에 출원한 특허를 보면 그 복잡함이 드러납니다. 단순히 배터리를 3개 넣는 게 아닙니다. 각 배터리의 크기와 위치를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게 균형입니다. 트라이폴드는 3부분으로 나뉩니다. 각 부분의 무게가 다르면 접었을 때 균형이 무너집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쓰기 불편합니다. 손에 쥐었을 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적절한 크기의 배터리를 배치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부분은 이미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는 중앙 부분에는 중간 크기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가장 큰 배터리를 넣어서 전체 무게를 맞췄습니다. 이런 설계가 없으면 폰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발열 관리입니다. 10인치 대화면을 구동하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큰 배터리로 모든 전력을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뜨거워집니다. 특정 부분에 열이 몰립니다. 디스플레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성능도 떨어집니다. 안전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3개로 나눴습니다. 각 배터리가 담당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열도 3곳에 분산됩니다. 냉각이 쉬워집니다. 온도 센서로 각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한 배터리가 과열되면 다른 배터리로 부하를 옮깁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압 관리입니다. 배터리 3개를 동시에 제어하는 건 고난도 기술입니다. 각 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배터리는 80%, 다른 배터리는 60%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압이 불안정해집니다. 디바이스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 밸런싱 회로가 필요합니다. 각 배터리의 전압을 실시간으로 맞춰주는 기술입니다. 충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하면서도 각각의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과충전을 막아야 합니다. 과방전도 막아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공간 활용입니다. 트라이폴드는 접히는 구조입니다. 힌지가 2개 들어갑니다. 이 힌지 때문에 공간이 제한됩니다. 큰 배터리 하나를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터리 여러 개로 나눠서 빈 공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5000mAh 이상의 대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 7은 배터리가 2개입니다. 용량은 4400mAh입니다. 트라이폴드는 배터리가 3개고 용량은 5000mAh 이상입니다. 600mAh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더블에서 이 차이는 큽니다.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화웨이 메이트 XT는 5600mAh입니다. 삼성보다 조금 큽니다. 하지만 충전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화웨이는 66W 유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50W 무선 충전도 됩니다. 빠릅니다. 그런데 삼성은 25W 충전만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렇게 느릴까요? 안전 때문입니다. 삼성은 갤럭시 노트 7 사건을 겪었습니다. 배터리 폭발 사고였습니다.
그 이후 삼성은 배터리 안전에 극도로 신경 씁니다. 빠른 충전보다 안전한 충전을 택합니다. 특히 배터리가 3개나 들어가는 트라이폴드에서는 더욱 조심합니다. 세 배터리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하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갑니다. 이게 삼성의 철학입니다. 느려도 안전하게. 그리고 이 전략이 소비자 신뢰를 얻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의 3중 배터리 시스템을 높이 평가합니다. 네덜란드 IT 매체 갤럭시클럽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폴드3 배터리 2개로 4400mAh라는 점을 고려하면 트라이폴드는 5000mAh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배터리 배치 효율성을 감안한 분석입니다. 방글라데시 언론 준방글라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삼성의 트리플 배터리 디자인은 유연한 디스플레이 공간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고요. 모바일 화면, 공간에 대한 사용자 기대치를 재정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세계 첫 3중 배터리 폴더블 폰이라고요. 3개 패널에 각각 배터리를 탑재해 무게 균형과 전력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폰과 태블릿의 경계를 허무는 차세대 폴더블 혁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삼성이 6년간 쌓아온 폴더블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기술도 필요합니다. 힌지 기술도 필요합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합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드는 능력. 그게 삼성의 경쟁력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빠르게 따라옵니다. 화웨이는 이미 트라이폴드를 냈습니다. 샤오미도 준비 중입니다. 오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품질로 승부합니다. 빨리 내는 것보다 제대로 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5만 대만 생산합니다. 시장 반응을 보고 개선점을 찾습니다. 다음 모델은 더 완벽하게 만듭니다. 이게 삼성의 전략입니다. 배터리 3개. 이 간단한 아이디어 뒤에 이렇게 많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경주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립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입니다. APEC라고 부릅니다.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건 20년 만입니다. 2005년 부산 이후 처음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옵니다. 일본 총리도 옵니다.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 각국 정상들이 경주에 모입니다. 글로벌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합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인물입니다. 다른 빅테크 수장들도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이 트라이폴드를 공개합니다. 왜 APEC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계 정상들이 보는 자리입니다. 제품 발표회가 아닙니다. 국가 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 무대에서 한국 기술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 기회입니다. 둘째,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중국이 먼저 트라이폴드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더 나은 제품으로 답합니다. 기술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셋째,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입니다. 정상들과 빅테크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도 참석합니다. 직접 교류하며 협력 기회를 모색합니다. 비즈니스 확장의 발판이 됩니다. 넷째, 언론 주목도가 높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APEC를 취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하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마케팅 효과가 큽니다. 삼성은 APEC 행사장 내 전시 공간에 트라이폴드를 전시합니다. 별도 발표회는 없습니다. 조용히 전시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초기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5만 대만 생산하는 한정판입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완성도를 높이고 다음 모델을 준비하는 전략입니다. 올해 초 갤럭시 언팩에서 확장현실, 기기 무한을 전시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별도 발표 없이 전시만 했습니다. 시장 반응을 보고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씁니다. 하지만 효과는 클 겁니다. 각국 정상들이 직접 봅니다. 손으로 만져봅니다. 펼쳤다, 접어봅니다. 10인치 대화면을 경험합니다. 감탄할 겁니다. 언론도 집중 취재합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영상을 찍습니다. SNS에 올립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집니다. 이게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하나그룹도 APC를 지원합니다. 관람한찬에서 5만 발의 불꽃놀이를 선보입니다. 2,000대의 드론쇼도 합니다. 경주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의전 차량을 제공합니다. 제네시스 지구십 113대를 투입합니다. G80 74대도 지원합니다. 수소전기버스도 운행합니다. LG는 경주 시내버스 70대에 APC 광고를 실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과 뉴욕 타임스 스퀘어, 런던 피커딜리 광장에 홍보 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입니다. 국가 행사를 성공시키고 동시에 한국 기업을 알리는 기회입니다. 그 중심에 삼성 트라이폴드가 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은 지난 7월 뉴욕 갤럭시 언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라이폴드는 기대할 만한 혁신 제품이다. 연말 출시를 목표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IFA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개발 막바지 단계라고요. 곧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APEC에서 공개하고 11월에 출시합니다. 한국과 중국 시장에 먼저 투입됩니다. 미국 진출도 검토 중입니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트라이폴드를 미국에 출시할지 논의하고 있다고요. 세계 최대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신제품을 한국이나 중국에 먼저 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을 고려합니다. 시장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겁니다. 가격은 약 400만 원입니다. 비쌉니다. 하지만 초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두 번 접히는 혁신적인 폼팩터입니다. 5만 대 한정판입니다. 희소성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타겟입니다. 얼리어답터들입니다. 기술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걸 먼저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고 평가합니다. 그 피드백으로 다음 모델을 개선합니다. 그러면 가격도 내려갑니다. 생산량도 늘어납니다. 대중화됩니다. 이게 삼성의 로드맵입니다. 갤럭시 폴드도 처음엔 비쌌습니다. 지금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트라이폴드도 같은 길을 갈 겁니다. APC는 시작입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시작점입니다. 세계가 놀랄 겁니다. 대한민국이 또 해냈다고 말할 겁니다. 챕터 4 듀얼 인폴딩,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주다. 화웨이가 먼저 냈습니다. 메이트 XT입니다. 2024년 9월 중국에서 출시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글로벌 시장에 풀렸습니다. 세계 최초 트라이폴드입니다. 가격은 400만 원 안팎입니다. 시장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중국에서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화웨이는 지자 형태로 접습니다. 병풍처럼 접히는 방식입니다. 왼쪽으로 한 번 접고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접습니다. 지그재그로 접히는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디스플레이가 넓다는 겁니다. 펼쳤을 때 화면이 평평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일부 화면이 바깥쪽으로 노출됩니다. 아웃폴딩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 충격에 약합니다. 긁히거나 깨질 위험이 큽니다. 떨어뜨리면 바로 손상됩니다. 보호 필름을 붙여야 합니다. 케이스도 써야 합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듀얼 인폴딩입니다. 지시 형태로 접습니다. 메인 화면을 중앙에 두고 양쪽이 안으로 접힙니다. 문이 닫히듯이 접히는 겁니다. 모든 화면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바깥에 노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핵심 차이점입니다. 안전성이 훨씬 높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모두 안쪽에 있으니까요. 떨어뜨려도 화면은 보호됩니다. 긁힐 일도 없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도 안심입니다. 가방에 던져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실사용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폴더블은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쉽게 고장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첫 갤럭시 폴드부터 내구성에 집중했습니다. 힌지 기술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코팅도 강화했습니다. 방수도 지원합니다. 갤럭시 폴드 3부터 IPX8 방수를 적용했습니다. 물에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노하우가 트라이폴드에도 적용됩니다. 듀얼 인폴딩 구조는 엔지니어링의 결정체입니다. 두 개의 힌지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접을 때 양쪽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한쪽만 빨리 접히면 안 됩니다. 균형이 무너집니다. 디스플레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힌지 메커니즘이 복잡합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양쪽 힌지가 연동되어 움직입니다. 정밀도가 미크론 단위입니다.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6년간의 폴더블 경험이 쌓여야 가능합니다. 삼성은 갤럭시 폴드, 플립을 거치며 힌지를 계속 개선했습니다. 초기 모델은 틈이 컸습니다. 먼지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틈이 거의 없습니다. 스위퍼 기술을 넣었습니다. 먼지를 자동으로 털어냅니다. 힌지, 내구성도 강화했습니다. 20만 번 접었다 펼쳐도 괜찮습니다. 하루 100건 접으면 5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트라이폴드에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 기술도 중요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듭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올레드라고 부릅니다. 자체 발광합니다. 백라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휘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특성이 폴더블에 적합합니다. 삼성은 올레드 기술을 20년 넘게 개발했습니다. 스마트폰용 올레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애플 아이폰에도 삼성 올레드가 들어갑니다. 이런 기술력이 트라이폴드를 가능하게 합니다. 10인치 대화면을 2번 접는 겁니다.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생깁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디스플레이 두께를 조절합니다. 화웨이는 빠르게 시장에 내놓는 걸 우선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출시합니다. 시장 반응을 보고 개선합니다. 중국 시장에 특화된 전략입니다. 삼성은 완성도를 우선합니다. 늦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냅니다.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게 삼성의 철학입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이를 인정합니다. 테크 매체 포나레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삼성의 듀얼 인폴딩 방식은 내구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요. 아웃폴딩보다 디스플레이 보호에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삼성은 내구성을 바탕으로 장점을 시장에 어필한다는 전략이라고 봤습니다. 이투데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삼성의 트라이폴드는 기술력과 완성도를 앞세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라고요. 헤럴드 경제는 출시 시점에서는 늦었지만 기술력과 완성도로 차별화에 나선다고 분석했습니다. 언론 평가가 일치합니다. 삼성은 기술로 승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 반응도 중요합니다. 화웨이 메이트 XT를 써본 사람들 반응을 보면 디스플레이 손상 우려가 큽니다. 바깥쪽 화면이 쉽게 긁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삼성 폴더블은 내구성 평가가 좋습니다. 오래 써도 화면이 멀쩡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이런 신뢰가 쌓이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APEC에서 각국 정상들이 직접 비교할 겁니다. 화웨이 제품도 알고 있을 겁니다. 삼성 제품을 만져보면 차이를 느낄 겁니다. 접었을 때의 견고함을 느낄 겁니다. 펼쳤을 때의 부드러움을 경험할 겁니다. 이게 삼성의 경쟁력입니다. 기술력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트라이폴드를 펼치면 10인치입니다. 태블릿 수준입니다. 아이패드 미니가 8.3인치입니다. 그보다 큽니다. 아이패드 기본 모델이 10.9인치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는 겁니다. 이게 혁명입니다. 스마트폰의 휴대성과 태블릿의 화면을 동시에 갖습니다. 접으면 6.5인치입니다. 일반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 한 손으로 줍니다. 전화도 받습니다. 메시지도 확인합니다. SNS도 봅니다. 일상적인 용도로 씁니다. 그러다가 영상을 보고 싶으면 펼칩니다. 10인치 화면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넷플릭스를 봅니다. 영화를 봅니다. 몰입감이 다릅니다. 문서 작업도 합니다. 워드를 엽니다. 엑셀을 엽니다. 파워포인트도 만듭니다. 화면이 넓으니까 작업이 편합니다. 키보드를 연결하면 노트북처럼 씁니다. 삼성 덱스도 지원합니다. 외부 모니터에 연결하면 PC 모드로 바뀝니다. 이게 진짜 생산성 도구입니다. 멀티태스킹도 강력합니다. 화면을 3개로 나눕니다. 왼쪽에는 이메일을 엽니다. 가운데는 웹 브라우저를 띄웁니다. 오른쪽에는 메모장을 둡니다. 동시에 3개의 앱을 씁니다. PC처럼 작업합니다. 이런 경험은 일반 스마트폰에서 불가능합니다.
갤럭시 폴드도 멀티태스킹이 되지만 화면이 작습니다. 7.6인치입니다. 트라이폴드는 10인치입니다. 2.4인치 차이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체감은 큽니다. 화면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업무용으로 쓸 때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앱 지속 기능이 탑재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쓰던 앱을 접었다 펼쳐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화면 전환이 자연스럽습니다. 폴드 상태에 맞춰 홈스크린도 바뀝니다. 접으면 스마트폰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펼치면 태블릿 인터페이스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플로팅 창 기반 통화 기능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작은 창으로 뜹니다. 다른 작업을 하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카메라도 강력합니다.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와 같은 센서입니다. 사진 품질이 뛰어납니다. 1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도 있습니다. 광학 줌을 지원합니다. 멀리 있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찍습니다.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도 탑재됩니다. 넓은 풍경을 담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100배 줌이 보입니다. 삼성 폴더블 최초로 잔망경 렌즈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더블에는 잔망경 렌즈가 없었습니다.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트라이폴드는 구조가 다릅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면서 공간 활용이 유연해졌습니다. 잔망경 렌즈를 넣을 여유가 생긴 겁니다. 100배 줌이면 달 표면도 찍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간판 글씨도 읽을 수 있습니다. 콘서트장 무대도 가까이서 찍은 것처럼 담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으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입니다. 최신 칩셋입니다. 2025년 하반기 플래그십 폰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성능이 강력합니다. 인공지능 처리 능력도 뛰어납니다. 갤럭시 AI 기능이 다 작동합니다. 실시간 통역도 됩니다. 사진 편집도 AI로 합니다. 문서 요약도 자동으로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10인치 화면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화면이 넓으니까 결과를 한눈에 봅니다. 편집 작업도 정밀하게 합니다. 사용자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태문 사업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갤럭시 Z 플립과 Z 폴드 시리즈는 훨씬 더 큰 화면을 제공할 트라이폴드 폰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삼성의 비전이 드러납니다. 폴더블의 궁극적 목표는 더 큰 화면입니다. 휴대성을 유지하면서 화면을 키우는 겁니다. 트라이폴드가 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주목합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세계 각국 정상과 귀빈에게 기업들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요. APEC에서 트라이폴드를 공개하는 게 단순한 제품 발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행사입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트라이폴드는 그 상징이 됩니다. 10인치 화면이 펼쳐지는 순간 세계가 놀랄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새로운 카테고리가 시작됩니다. 삼성이 트라이폴드를 5만 대만 만듭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갤럭시 폴드 7은 한 달에 26만 대를 생산합니다. 트라이폴드는 총 5만 대입니다. 폴드 7 월 생산량의 5분의 1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만들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초기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반응을 보려는 겁니다. 대량 생산했다가 재고가 쌓이면 손해입니다. 소량으로 테스트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다음 모델은 더 많이 만듭니다. 둘째, 생산 난이도가 높습니다. 두 번 접히는 구조입니다. 힌지가 2개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3개 들어갑니다. 조립 공정이 복잡합니다. 불량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생산량을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희소성 마케팅입니다. 5만 대밖에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원합니다. 한정판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구하기 어려우니까 가치가 올라갑니다. 명품 전략과 비슷합니다. 넷째, 피드백 수집입니다. 5만 명의 사용자가 씁니다. 이들의 의견을 모읍니다. 어떤 부분이 좋은지 확인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파악합니다. 다음 모델을 개선하는 데이터로 씁니다. 뉴스스페이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5만 대 한정 생산이라는 희소성 전략을 채택한다고요. 초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 리미티드 런 콘셉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명품 브랜드들이 이런 전략을 씁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프리미엄이 유지됩니다. 삼성도 같은 전략을 쓰는 겁니다. 트라이폴드를 명품처럼 포지셔닝합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한국과 중국 시장에 우선 투입됩니다. 두 나라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본국입니다. 얼리어답터가 많습니다. 새 기술에 민감합니다. 피드백도 빠릅니다. 중국은 프리미엄 시장이 큽니다. 고가 제품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폴더블 수요도 높습니다. 화웨이와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이 두 시장에서 성공하면 글로벌로 확대합니다. 미국 진출도 검토 중입니다. CNN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연말 출시될 트라이폴드 폰을 어느 시장에 내놓을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미국이 핵심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회사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가 전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아이폰이 강합니다. 하지만 폴더블에서는 애플이 없습니다. 아이폰에 폴더블이 없습니다. 이게 삼성의 기회입니다. 트라이폴드로 아이폰 사용자들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이폰에서는 할 수 없는 걸 보여줍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차세대 모바일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승부수라고요.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혁신이 부족합니다. 해마다 비슷한 제품이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지루해합니다. 교체 주기가 길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라이폴드는 새바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폼 팩터입니다. 새로운 사용 경험을 줍니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5만 대가 다 팔릴까요? 업계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가격이 400만 원이지만 수요는 있습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많습니다. 테크마니아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400만 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기 위해 기꺼이 냅니다. 애플 비전 프로가 500만 원인데도 팔렸습니다. 트라이폴드도 팔릴 겁니다. 한정판이라는 점도 구매 동기를 자극합니다.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구할 수 없습니다. 희소성이 구매 욕구를 높입니다. 삼성은 이 전략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하나는 시장 테스트입니다. 5만 명의 실사용 데이터를 얻습니다. 다음 모델 개발에 활용합니다. 다른 하나는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립합니다. 삼성도 명품을 만든다는 인식을 심습니다.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5만 대 전략의 진짜 목적입니다. 폴더블 시장이 요동칩니다. 2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을 보면 화웨이가 1위입니다. 45%를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2위는 모토로라입니다. 28%입니다. 3위가 삼성입니다. 9%밖에 안 됩니다. 한때는 삼성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2019년 갤럭시 폴드로 시장을 연 게 삼성입니다. 폴더블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밀렸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화웨이는 메이트 X 시리즈로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가격도 싸게 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토로라는 레이저 시리즈로 승부했습니다. 플립 형태에 집중했습니다. 디자인으로 어필했습니다. 샤오미도 믹스 폴드 시리즈를 냈습니다. 오포도 파인드 N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삼성은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품질을 높였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가 왔습니다. 트라이폴드가 그 무기입니다. 화웨이가 먼저 냈지만 삼성이 더 나은 제품으로 답합니다. 듀얼 인폴딩 구조로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3중 배터리 시스템으로 용량을 키웠습니다. 10인치 대화면으로 사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시장이 이를 인정할 겁니다. 점유율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겁니다. 400만 원짜리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품질을 중시합니다. 가격보다 기술력을 봅니다. 브랜드 신뢰도를 봅니다. 삼성이 이 부분에서 앞섭니다. 6년간 쌓아온 폴더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서비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고장나도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중요합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삼성의 반격을 주목합니다.
전자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APC 현장에서 트라이폴드폰을 공개할 예정이라고요.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보는 자리에서 한국 기술력을 과시하는 무대가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시스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트라이폴드폰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할 전망이라고요. 별도 발표는 없지만 전시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거라고 봤습니다. 이데일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혁신적인 폼팩터의 트라이폴드폰을 10년 만에 열리는 APC. 자리로 잡은 것은 한국의 기술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등 각국 정상과 글로벌 경제계 인사, 빅테크 수장들이 직접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뤄지는 만큼 한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무대가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매거진 한경은 제목부터 강렬합니다. 삼성 또 일 낸다. 중국 화웨이 따돌릴 치트키 APC서 선보여라고 뽑았습니다. 중국이 먼저 내놓은 트라이폴드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기술력 격차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의 평가가 일치합니다. 삼성이 반격한다는 겁니다. 기술력으로 시장을 되찾는다는 겁니다. APC 그 시작점입니다. 11월 정식 출시 이후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됩니다. 삼성은 이미 다음 모델도 준비 중일 겁니다. 트라이폴드는 첫 모델입니다. 앞으로 개선된 버전이 나올 겁니다. 생산량도 늘어날 겁니다. 가격도 내려갈 겁니다. 대중화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다시 1위를 노릴 수 있습니다. 애플도 움직입니다. 폴더블 아이폰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2026년이나 2027년에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애플이 뛰어들면 시장이 더 커집니다. 폴더블이 주류가 됩니다. 삼성은 그때를 대비합니다. 지금 기술을 쌓고 있습니다. 트라이폴드로 경험을 쌓습니다. 애플이 나와도 앞서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협력사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화면을 만듭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만듭니다. 수많은 부품사가 참여합니다. 이들의 기술도 함께 발전합니다. 생태계 전체가 강해집니다. 이게 국가 경쟁력입니다. 한 기업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산업이 강해지는 겁니다. APC에서 보여줄 트라이폴드는 그 상징입니다. 대한민국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10월 31일이 다가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경주가 들썩입니다. 행사장이 꾸며지고 있습니다. 보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곧 도착합니다. 세계가 경주를 봅니다. 천년 고도 경주입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습니다. 첨성대가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미래를 논합니다. 첨단 기술을 선보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무대입니다. 삼성 트라이폴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천년 전 신라가 세계와 교류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문물을 주고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유리그릇이 경주에 있습니다. 신라 금관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세계와 교류합니다. 기술로 소통합니다. 트라이폴드가 그 매개체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직접 만져봅니다. 펼쳤다, 접어봅니다. 10인치 화면에 감탄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기술력이구나 느낍니다. 언론이 사진을 찍습니다.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SNS에 퍼집니다. 한국 기술이 화제가 됩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각국 정상, 빅테크 수장들과 악수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협력을 논의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합니다. 이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기업이 잘 되면 나라가 강해집니다. 나라가 강하면 기업이 더 성장합니다. 선순환입니다. APC는 그 계기가 됩니다. 하나가 불꽃놀이를 쏘아 올립니다. 5만 발입니다. 경주 밤하늘이 환해집니다. 2000대 드론이 하늘에 그림을 그립니다. 태극기가 펼쳐집니다. APC 로고가 뜹니다. 평화의 메시지가 새겨집니다. 각국 정상들이 감동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놀랍니다. 이게 소프트 파워입니다. K-팝이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빌보드를 점령했습니다. K-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장악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글로리가 전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이제 K-테크가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삼성 트라이폴드가 그 시작입니다. 반도체도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 2위입니다. 배터리도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세계 2위입니다.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레드 세계 1위입니다. 조선도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은 제조 강국입니다. 첨단 기술 강국입니다. 이제 그걸 세계에 보여줄 때입니다. APC 그 무대입니다. 트라이폴드가 그 상징입니다. 2주 뒤면 세계가 압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압니다. 기술로 미래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나라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술로 승부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반도체에 올인했습니다. 누구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도전합니다. 폴더블로 승부합니다. 트라이폴드로 새 역사를 씁니다. 화웨이가 먼저 냈지만 삼성이 더 나은 걸로 답합니다. 품질로 이깁니다. 기술로 앞서갑니다. 이게 한국의 저력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걸 만들 때까지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인정합니다. APEC에서 그걸 증명합니다. 트라이폴드를 펼치는 순간 세계가 박수칠 겁니다. 대한민국이 또 해냈다고 말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준입니다. 남들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을 만듭니다. 폴더블의 새 기준을 세웁니다. 두 번 접는 시대를 엽니다. 10인치 대화면 시대를 시작합니다. 3중 배터리 시대를 개척합니다. 모든 게 대한민국에서 시작됩니다. 경주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10월 31일 그날부터 세계가 바뀝니다. 모바일의 역사가 다시 쓰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할 이유입니다.